이제 영상 제작자라면은 아마 한 번쯤은 현장에서 보게 될 바디일 거라 생각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좋은 아군이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고미디어에서 CF랑 뮤비 작업하고 있는 김영상 감독 김비디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사진 관련, 영상 관련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우찌쇼트의 우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역시나 제일 눈에 크게 띄는 변화는 아마 이제 팬 송풍구이지 않은가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막 눈에 띌 정도로 막 엄청 벌티해지거나 그런 거 아니다 보니까 그냥 구멍이 뚫렸다 정도? 예, 그 정도의 변화인 것 같고, 이제 정말 모두가 고대했던 가장 큰 변화점은 아무래도 역시나 HDMI 포트가 풀 사이즈로 바뀌었다, 그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진짜 눈에 크게 띄는 건 아무래도 EVF. 예, EVF가 R3 때처럼 되게 거대해졌어요. 예. 그리고 뭐 사진 영상 전환 스위치, 위치 바뀐 거, 예, 뭐 그 정도? 예. 네.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탈리 램프 추가된 거 있었고, 말씀하셨겠지만 원래 기존에는 여기가 온오프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이 전원을 여기서 껐다가 켰다고 하는 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송풍구, 그 이번에 흡입구 배기구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립감 부분에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좀 작고 컴팩트한 걸 좋아하지만 저는 일단 잘 잡혀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EOS R5 마크 2는 잘 잡히는 바디였다. 그리고 외관 부분에서도 많은 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능적으로만 살펴보자면 저는 이번에 내장 로우 8K 60프레임 부분이 좀 전작 대비해서 크게 많이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네, 그거 말고는 거의 영상 감독님께서 지금 현업으로 실제로 촬영을 하시면서 EOS R5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 넘기시네요. 너무 잘 떠넘기기가, 떠넘기기가 예술입니다. 뭐 R5를 지금도 저희 덕천에서 2대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인터뷰를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마 이미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8K 60프레임 로우, 그거는 이번에 작업할 때도 써봤는데 사실 저는 8K 60프레임 로우는 당연히 좋을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엄청 놀랍진 않았거든요. R5C 때도 워낙 잘 써서. 그런데 4K 60프레임 로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좋아져가지고 전 깜짝 놀랐어요. 4K 화질도 너무 좋고 12비트라서 제가 요즘은 로우 쓰면 거의 14나 16비트 위주로 쓰다 보니까 막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용도도 너무 좋고 다이내믹 레인지도 좋고, 제일 좋았던 점은 뭐 당연히 로우겠지만 그거 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C로그 3가 아니라 C로그 2까지 들어갔다는 거. 그거 덕분에 다이내믹 레인지가 특히 안부 부분에서 디테일을 살리는데 되게 용이하고, 왜냐면 실내에서 찍다 보면은 안부 디테일 살릴 일이 더 많지 사실 하이라이트는 그렇게 막 눈에 띄는 변화를 찾는 게 노출만 잘 맞추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거 외에 뭐 많군요, 역시. 굳이 하나 더 있다면은 그 포맷이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근데 그 포맷이 압축률이 높아졌는 대신에 용량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R5 쓸 때 그 용량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이제 오라이로 찍으면 막 엄청 파일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됐는데, 이제 R5 마크 2부터는 이제 뭐 모델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촬영을 하고 와도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파일이 이제 저장이 돼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리뷰에서도 집중을 했던 부분이 액션 우선 AF였어요. 제가 스포츠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뭔가 공을 잡았을 때 그리고 공을 차는 순간 그 자세를 이제 딥러닝 해가지고 배구나 농구에선 테스트를 못했지만 축구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액션 우선 AF가 더욱더 기대가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그 선수를 잡아냈다는 그 기능이 저는 이번에 EOS R5 마크 2의 가장 좋아진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색감입니다. 기존에도 캐논 색감은 좋아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 리뷰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요즘에는 웬만하면 색감들이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타 브랜드 마찬가지. 거기서 내가 피부톤 잡고 조금만 움직이면 됐었는데 이번에 제가 김비디오 감독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색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거든요. 제가 괌에서 찍었는 것들 추가로 보정하지 않고 럼만 넣었을 때도 피부나 하늘이나 이런 색깔들이 매우 좋았고 리뷰에서도 사진 원본 같은 것들 제가 다 나열을 했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느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4,500만 화소의 사진 그리고 8K가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뭐 여행이거나 내가 사진으로 간다거나 영상으로 간다거나 뭐 영상 특화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이브리드 사진 영상 둘 다 했을 때 가장 추천할 수 있고 가장 성능이 좋은 바디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고른다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훌륭합니다. 감독님은 어떠신지요? 사실 오티님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냥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8K 60프레임 로우. 근데 혹자는 8K가 딱히 쓸모없다, 뭐 쓸 일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화질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미래로 나가는 이상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찍겠습니다라고 클라이언트가 컨펌을 해도 결국에는 후반에서 만질 때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아 죄송한데 그건 안 돼요 하는 것보다 아 크롭 시켜서 앵글 바꿀게요 라고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인상이 좋게 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화질은 좋은 게 있는 옵션이 있다면은 무조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는 손떨림 방지. 저는 손떨림 방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전에는 원래도 캐논 손떨림 방지 좋아했는데 잡고 닌자워킹까지도 아니고 그냥 살짝만 살금살금만 걸어주면은 거의 짐벌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제 리뷰 때 작업했던 영상도 두 편이 전부 다 핸들되었거든요. 그냥 그것만 봐도 어쨌든 손떨림 방지는 좋아졌다는 거는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우티님이 먼저 얘기하셨지만 이건 같이 가야 색감. 네, 색감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작업하다 보면은 어쨌든 가장 많은 수정 요청이 오는 게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그 표현을 정말 싫어하지만 끊임없이 수정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냥 딱 보여주자마자 마음에 드는 색감이 나오는 게 엄청나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알파5 마크2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런만 딱 올렸는데 기본 런만 너무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나와가지고 제가 딱히 건드릴 게 없겠다. 그게 작업 효율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 음악 컨텐츠랑 장시간 녹화 컨텐츠를 할 때는 캐논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색감이 좋기 때문에 후반에 건드릴 게 없을수록 좋아요.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방송 촬영이라든지 뭐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뭐 인터뷰 아니면 음악 컨텐츠 그런 거 찍을 때는 무조건 캐논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썼던 게 C500 마크 2 그리고 C400 마크 3 이렇게 두 개를 썼어요. 그러다가 C70을 회사에 두 대를 들였고 거기에 추가로 R5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지금도 4캠이지만 4캠 세팅으로 많이 찍었는데 R5 마크 2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쉽게도 캐논 시네마 EOS랑 같이 쓸 환경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기대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로그 2가 들어갔다는 거. 왜냐하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시로그 3보다 관용도 훨씬 좋아요. 그거는 느껴지거든요. 후반에 만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고 뿐만 아니라 캐논은 전체적으로 저는 C70 쓸 때에도 어떻게 SD카드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로우를 정말 관용도 좋게 잘 뽑아내는 걸 보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리뷰에는 넣지 못했지만 이제 알파 마크 2가 메인이다 보니까 C70이랑 몇 번 겹쳐서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테스트할 때.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런데 알파의 마크2가 너무 쨍해서 맞아, 그 8K가 너무 쨍해서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앞으로는 점점 더 그걸 같이 쓰게 될 환경이 늘어나지 않을까 되게 기대되는 그런 바디이지 않나 싶어요. 아까 제가 뽑았던 3개의 장점이 딱 그 예시 영상 촬영을 할 때 느꼈던 부분들이거든요. 8K 관용, 8K 로우의 관용도, 그리고 손떨림 방지, 그리고 색감. 이 3가지 다 그 처음으로 나왔던 그 예시 영상을 보면은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는 날씨가 좋았는데 요즘 날씨 엉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도 갑자기 오고 해서 햇빛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햇빛이 쨍한 게 포인트였는데 그 영상이. 그래서 그냥 스튜디오에 그냥 구비가 되어 있는 아무 조명 가지고 그냥 때리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햇빛처럼 너무 잘 표현을 해줬고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색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차피 대상, 그러니까 인물을 촬영하는 이상 그 사람한테만 눈이 가서 주변에 있는 이제 환경이랑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도 시선은 다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사람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런데 캐논은 그걸 완벽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거 제가 만든 영상을 잘 하나하나씩 곱씹어 보면은 막 뜯어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캐논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손떨림 바지도 완벽했고 짧고 빠르지만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는 아마 캐논이 제일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 맞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괌의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저희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냥 평균적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냥 바닷가에 어떤 소녀 3명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몰래 찍었어요. 근데 그림이 너무 괜찮은 거야. 좀 가까이 가서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내가 너희들을 찍었는데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조금만 더 찍어도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과물 보더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분 찍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결과물을 뽑아낸다라는 것. 그때 제가 세팅이 시로그트 그리고 내장 로우 24프레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3명 엎드려 있는 거 한 컷 한 컷 한 컷 이렇게 약간 어깨 걸어서 한 컷 한 컷 한 컷 이러고 땡큐 하고 그냥 인스타 교환하고 딱 나왔거든요. 그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집에 와서 보는데 제가 저번에 발표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진짜 미국의 하이틴 드라마 같은 거 보는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는 그런 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때부터 약간 색감 계속 리뷰나 같이 갔던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리뷰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로 제작을 했던 영상은 조명을 제대로 된 걸 써서 그래도 피부톤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뒤에 나왔던 영상을 굳이 넣는 이유가 그거 조명 없이 찍은 거거든요. 실내에 있는 잡광 다 있는데도 피부를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근데 장담하는데 타사였으면 그렇게까지 만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거의 럼만 넣은 수준으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색감이 어차피 캐논 원래 좋은데 뭐가 더 좋아졌겠어? 쟤 또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거는 추가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일단 4K 오버샘플링 60프레임이 없는 거는 뭐 분명히 아쉬운 점인 거는 부정할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용하면서 그게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4K 60프레임 로우를 촬영할 때는 또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화질이 너무 좋아서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파인이 아닌 걸로 스펙 시트에서도 표시가 돼 있었는데 왜 화질이 좋지 않은 좀 의문이 있었지만
뭐 사실 화질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4K 60 찍을 일이 있으면은 일단 로우로 찍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작업도 다 4K 60프레임 로우로 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물론 4K 60프레임 파인이 있었다면 이제 더 좋았겠지만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에 캐논에서 예를 들어서 EOS R5 Mark II를 사용을 하고 4K 60프레임을 찍는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진 않잖아요. 뭐 노트북이나 적어도 데스크탑이나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건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라 S로우를 이용을 하면 4K 60프레임에서도 좋은 화질을 만날 수 있다. 워크플로우가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또 재미있습니다. 제가 처음 로우를 써볼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용량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는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은 해결은 되는 그런 수준이라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받았을 때 조금 신기했었는데 이제 발열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발열이 생기는 거는 타사에서 막 발열 없는 카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상도나 이런 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높은 해상도에서 하이 프레임 레이트를 촬영을 했을 때 발열이 나는 부분들을 일단 쿨링팬으로 조금이라도 잡아주는 부분이 나는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쿨링팬이 생김으로써 사실 불편해진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좀 컴팩트하게 사용을 하고 싶은 환경에서 길게 촬영을 할 때 쿨링팬을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나는 좀 길게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이제 뭐 발열을 느껴가 아니라 이제 솔루션이 생긴 거다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쿨링팬을 만들어 줬다는 것 자체에 이의가 있다. 왜냐하면 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거든요. 항상 막 서드파티에서 나오는 이 뒷판에 붙이는 그런 액세서리들만 있다가 어쨌든 캐논 자체에서 딱 맞게 써라고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뭐랄까 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그립을 만들어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시간 녹화를 위해서 뭐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촬영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런앤건 스타일로 막 여행 다니면서 찍고 하는 용도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그런 식으로 막 3시간, 4시간 돌아다니면서 찍고 모델이랑 이제 뭐랄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립이 없이도 충분히 오래 썼거든요. 그냥 딱히 발열 신호도 안 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준 의도가 확실해 보인다. 이거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뷰 촬영을 할 때 세워놓고 딱 찍으면은 그때 테스트하니까 얼마나 간다 했죠? 저 4K U 24프레임 6시간이요. 근데 제가 껐어요. 더 길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것만 봐도 뭐 장시간 녹화하는 용도로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인터뷰 오래 찍는데 8K 60프레임 찍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의미한 이제 액세서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리뷰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느낀 게 딱 2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사용 환경이 무조건 몇 시간 이상 찍어야 되는 장시간 사용 환경이다. 그리고 내가 연사만을 사용하는 환경이다가 아니면 모든 환경에서 저는 높은 성능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캐논 내에서도 가성비가 있고 좋은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뭐 사진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4,500만 하소 그리고 업스케일링하면 1억 7,900만 하소까지 늘려가지고 내가 뭐 인화나 이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영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K 120프레임에 심지어 8K 로우 4장, 뭐 시로그 2, 3까지
실제로 전문가 환경에서 쓰이는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만 괜찮으면 무조건 추천하고, 살짝 부족하더라도 약간 한번 질러봐라, 약간 요 정도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복투 잘 바에는 처음부터 크게 갈 바디는 얘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만 빼면.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막 뉴미디어, 올드미디어 뭐 이런 경계선이 많이 흐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젠 더 이상 뭐 업체들도 이제 광고 외주를 맡기더라도 쇼츠 촬영이랑 그런 것도 다 옵션을 넣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스타그램에 있는 세로 광고라든지 뭐 간단하게 빠르게 찍는 그런 광고를 더 많이 뽑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시대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그렇게 버진 높은데 누가 미러리를 쓰겠냐라고 하는 건 옛말인 것 같고, 이제는 오히려 작고 컴팩트하고 더 효율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봐도 촬영 방법으로도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장 지금만 봐도 이 인터뷰도 다 미러리스로 찍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저는 이제 영상 제작자라면은 아마 한 번쯤은 현장에서 보게 될 바디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좋은 아군이 되지 않을까. 예. 8K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티님도 8K 60프레임로 내장도 그렇고, 이제 4K 120프레임도 그렇고, 시로그 2, 3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만한 부분이 오버샘플링 빼고는 다 있다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비디오 네, 우티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